한국이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지난 2월까지 극한 환경 시험을 진행했고 연내에 공중 급유 시험과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예정됐던 일정을 착착 소화해내며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양산까지 시작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지금 호흡대로라면 곧 일선 부대에서 날아다니는 KF-21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개발 완료를 목전에 두게 되니 아니나 다를까 주변국들의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한 배를 탔지만 이젠 원수나 다름없는 인리는 기밀 자료를 빼가려다가 걸려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튀르키예는 대놓고 KF-21을 저격한 전투기를 만들었다며 한국더러 협력국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한국을 가장 경계하는 건 중국이었죠. 특히 이들은 한국이 유일하게 복자형 스텔스기를 만든 국가라는 데에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그걸 해낸 나라가 중국밖에 없었는데 한국은 수출까지 염두에 둔 스텔스 복자기를 개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방송국인 CCTV에서는 KF-21 복자형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개발 과정을 거쳤었는지 또한 KF-21 전투기의 성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리 한국에 대한 칭찬 일색이라 덮어놓고 욕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국 네티즌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KF-21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近些年，在海陆空装备的更新换代中，世界空军武器的改进升级速度可以说在各军种中遥遥领先。基本上每年都会有国家公开自己的新型战机，有的在技术上另辟蹊径，有的在外形上模仿升级。那么，在亮相的新战机中有哪些典型代表呢？与同类武器相比，它们的性能又有哪些优势呢？如果说在2022年消息更新速度最快的一款新型战机，韩国 KF-21猎鹰排第一的话，绝对会毫无争议。 실제로 각국에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은 곳은 한국뿐이었죠. 이어서 MC는 한국의 KF-21의 개발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2022年3月，韩国国防采办计划管理局宣布对 KF-21装备的有源相控阵雷达系统进行本土化性能测试。7月19日 ，KF-21的原型机首飞成功。9月，在韩国防务展上，海军舰载版 KF-21N 模型高调亮相。11月，韩国航空航天工业集团正式对外公开 KF-21第5架原型机下线。紧随其后，韩国防卫事业厅通报 KF-21的2号机首次试飞成功。12月，首尔国防采办项目管理局表示，将为 KF-21开发一款类似美国 AGM-158防区外武器的隐身巡航导弹，加强它的打击能力。在世界上一众老牌航空强国的隐身战机项目纷纷难产的2022年，韩国隐身战机的一条条新闻颇为引人注目。KF-21是韩国自主研发的新一代战斗机，研制之初，韩国的计划是用其代替韩国空军老旧的 F-4E 和 F-5EF 等型号。这个项目早在2001年就首次提出，当时被称为 KF-X。韩国空军一开始想把它打造成为比肩 F-22的第5代隐身战斗机。 이 말처럼 KF-X 사업은 5세대 전투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는 확장성에 있어 상당한 여유를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면서도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KF-21是韩国自行研制的这种双发的隐形战斗机，但是呢，我们看它有非常浓重的这种抄作业的痕迹，在外形和气动布局方面，显然是参考了美国的 F-22猛禽和 F-35这2款隐形战斗机。
仅从外形来看，KF-21依然处处都有洛克希德马丁公司产品的影子，其气动布局和外形与 F-22高度相似，机头正面和侧面与 F-22俨然孪生兄弟。 KF-21이 미니랩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스텔스 형상 설계에 있어 록히드 마틴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처럼 멋대로 베껴온 게 아닌 엄연한 협력을 통해 기술을 얻어낸 것이기에 처음 스텔스 전투기 설계를 한 나라에서 F-22급 형상 설계를 해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별명입니다. 但不同的是 ，KF-21的雷达罩和机体表面的各种舱口盖都没有锯齿或者遮挡结构，进气道也缺乏隐身考虑，红外搜索与跟踪系统直接布置在舱盖前方。 甚至该机目前没有内置弹舱，只有一个半埋式弹舱，配有4枚流星中远程空导弹。这些不修边幅的细节，无疑显示出该机并没有将隐身性能作为最优先的设计理念。虽然说呢，在这种内置弹舱方面它还是缺位的，或者说呢存在这种设计不足的情况，但是它毕竟迈出了第一步。 那么这种 KF-21可以全方位的提升韩国航空工业体系它的这种研发能力和制造能力，因为它应用了很多新材料，包括呢为 KF-21战斗机进行配套设备生产的这样的一些企业，它的这种技术研发能力也得到了整体的提升。 이처럼 KF-21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항공기라고 지적하면서도 KF-21을 통해 한국의 항공기술력과 산업 역량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尽管在设计上有着各种不禁细看的部分，但作为一款现代战机 ，KF-21依然有很多亮点，装备了各种先进的航电与传感器，有源相控阵雷达，而座舱内也装上了时髦的玻璃座舱，外加各国提供的外挂武器，仍算得上是一款出色的4代半战机。按照规划。 刚完成首飞的 KF-21原型机是项目第1阶段的产品，第2批次将增加内置弹舱，拥有全部空对地能力。2030年开始开发的第3批次，这时的 KF-21将达到真正的5代机标准。 이처럼 보라매를 깔보고 있는 중국에서도 KF-21이 결국엔 5세대 전투기에 도달하라고 말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초음속 비행을 이루어내고 복자기형 개발까지 마친 한국의 항공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송을 본 중국 네티즌들도 한국의 기술력엔 언제나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놀라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굉장하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 이건 F-22 아닌가요? 실행력이 너무 빠르다. 대단하네요. 작은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다니. 한국의 군수산업은 전혀 약하지 않다. 삼성중공업, 전차포, 조선업 모두 세계적으로 선진화되어 있어. 사실 항공기 설계가 나토 표준을 목표로 상당히 실용적으로 되어 있다. 4.5세대 정도 되는 사양이라 F-35를 감당할 수 없지만 고성능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에게는 매혹적인 항공기이다. 개발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복자형의 개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데 이토록 빠르게 나온 걸로 보아 이미 개발 초기에 설계를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KF-21의 지상 공격 능력을 주시해야 한다. 5세대급 훈련기가 수출 시장에 나온다면 F-22, F-35와 같은 종류의 훈련기가 없기 때문에 5세대 훈련기로 미국으로 수출될 수도 있다. 마지막 댓글처럼 5세대 복자형이라는 KF-21만의 특징은 수출에 있어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요. 기종 전환 훈련에 있어서 복자형은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지만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에서 중국의 제니10을 제외하고는 복자형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F-22와 F-35의 복자형을 개발하려 했었다가 설계를 전부 뜯어 고쳐야 했었기에 비용상의 문제로 결국 포기했었죠. 중국 전투기를 산다는 선택을 선뜻 고를 만한 나라는 이제 별로 없으므로 사실상 사고 팔 수 있는 복자 스텔스기는 오직 한국에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항공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는 KF-21이 완전한 모습으로 비상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